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일요일 아침 한번 여러분과 편안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인연에 대해서 하네요. 시절 인연. 어떤 인간관계로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 시절 인연.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더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억지로 잡아도 흘러가는 것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시절이 아직 이르거나 이미 지나갔을 뿐입니다. 시절이 오면 그때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떠남에 상처받지 말고 머무름을 억지로 바라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웃게 하고 어떤 인연은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배움을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시절 인연에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잘 귀담아 듣고 시절 인연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고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시고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또라이, 우리 월드 또라이죠. 월드 또라이 트럼프. 아직도 지금 참 이런 또라이가 있다는 게 참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또 이런 또라이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하여튼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이 한국을 포함해서 4개국, 4개국의 보호무역주의 채택 사례를 소환해가지고 성패를 조망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관세가 4개국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자국 산업 보호와 그 교역의 그 적자 해소 등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이 수입의 쿼터를 설정했던 한국과 인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이 과거의 정책과 그 추진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보호무역 아이디어가 대부분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이 산업의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인도의 경우 보니까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이 수십 년 동안 수입품을 현지 생산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책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었는 데 한계를 보입니다. 1991년 보니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관세를 최대 125에서 평균 13%대까지 낮추는 선택을 하면서 GDP 세계 5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경험에도 인도는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 중이다. 중국과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밀려서 입지를 잃은 의류 수출 부분이 이런 자의 행위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하죠. 세계에서 손꼽히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역시 대공황 이후로 관세와 환율 통제, 수입 제한 등 무역 장벽을 쌓았던 국가입니다. 이런 조처는 처음에는 아르헨티나 공장 노동자들이 삼성 TV하고 노키아 휴대전화를 조립하는 등의 비교적 고임금의 노동시장 창출로 이어졌는데 다른 영역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을 자유무역 국가인 이웃 칠레에서 절반값에 사는 촌극을 연출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관세 정책이 밀수업 성행과 빈부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또 키웠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매우 드물지만 관세 정책이 정책 위반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하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는 한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손꼽는 수출 강자로 거듭났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죠. 20세기 중후반 소비자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한국이 6.25 전쟁 후에
빈국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 호랑이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곁들입니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관세 없이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경제가 국내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게 경제학회장의 분석도 있었대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좀 어느 정도 먹히고 했는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부진으로 시장 기대치를 잇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 같네요. 다만 최근에 IT 수요 회복으로 고객사들의 메모리 재고 비축이 제기되다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세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8일에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금융정보업체 FN가에 대해 보니까 삼성의 1분기 실적 전망은 매출 77조 1928억, 영업이익은 5조 1348억입니다. 매출은 직전 분기 75조 7883억 원 대비 소폭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수준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쪽에 부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의 DS부는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에서 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도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에서 생긴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한 4천억 정도 영업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네요. 시스템 LSI,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2조 6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주력인 메모리 사업도 HBM 중국 수출 규제 영향을 받아서 범용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HBM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 납품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더라. 다만 최근 보고서 중심으로 실적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으로 5조 한 4천억을 예상하는데 이 컨센서스로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했네요. 그 이유로 보니까 D램의 출하량 선방과 이 플래그십 모델 효과를 꼽았습니다. 1분기 메모리 관련해서 전방산업 수요도 예상 대비 견조했다는 분석도 있고 중국의 소비 진작책이죠. 이구환신 효과로 스마트폰 채널 재고 소진이 확인되고 있고 딥시크 이후로 관련 수요 증가도 지속 언급되고 있어요. 미국의 관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한 것도 예상 밖 실적을 견인할 것 같습니다. KB증권도 가전을 제외해서 전 사업부 실적이 컨센을 웃돌 거로 예상합니다. 삼성 1분기 영업이익은 5조 8천억 제시했어요. NH투자증권에서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는데 재고 조정과 공급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업계에 따르면 DS 부분의 임원들은 최근에 직원들에게 올해 1분기 최저점 찍고 2분기부터는 업황 개선과 기술력 회복으로 성장이 본 궤도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삼성의 1분기 성적표는 SK 하이닉스 실적과도 연결될 수 있죠. 하이닉스는 내주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지만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가늠이 가능하다.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은 매출 17조 2679억, 영업이익은 6조 4959억 원으로 전분기 매출 19조 7670억, 영업이익은 8조 828억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단 1분기부터 HBM3 12단 출하가 본격화되고 스마트폰과 PC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완료되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